김정은의 경호부대가 모두 한 10만으로 추산되는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꾸 의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말이 돼?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북한은 8개 도에 김정은이 비밀 별장이 다 있습니다. 한 개 별장에 3개 대대가 지킵니다. 엄청나죠? 그것만이 자기 지켜준다고 보거든요. 오로지 자기 생존권만 지키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최근 마두로가 트럼프에게 체포되었는데요. 북한을 오래 지켜본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1월 3일 날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뉴스를 이제 하나 공개했지요. 그거는 바로 베네수엘라 현직 대통령 마두로를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했다 이거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에요. 뭐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했는데 보니까 마두로가 아주 그 미국의 미운 털 박히는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미국의 기업이다 자본 투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국유화를 해버렸죠. 그 다음에 이게 아편하면은 미국에서 제일 치떨리는 인물이 마두로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이거 위험한 인물이 마두로고, 그리고 이제 이 마두로가 사회주의 편향적인 정책을 많이 폈지요. 집권 한 10여 년 했죠. 13년인가 이렇게 이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 사회주의 정책하면서 정책이만 좀 몰락됐고 국내 경제가 마비됐고, 뭐 베네수엘라 카피가 휴지장 된 한 배낭 갖고 가도 생산병 못 산다는 건 뭐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가 다 알아요. 베네수엘라 여성들이 단돈 2달러? 3달러에 뭐 자기 몸을 판다는 거는 뭐 세계적인 다 뉴스예요. 트럼프가 거기 체포했는데 이걸 김정은이 당연히 받겠죠. 아마 서름이 살짝 끼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북한 쪽을 들여다보니까 그 3일 날에 북한에서 뭘 했냐면은 이렇게 TV로 방영하지 않고 이제 영화관, 국내 영화관에서 동시에 일제히 개봉하다시피 했는데 김정은 암살 시도를 다룬 영화를 이제 개봉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다시 말해서 김정일은 최고전함 아닙니까? 최고전함인데 그 암살 시도 영화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적대세계력이라 가지고 반대, 북한의 반대급이라는 게 이제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겠죠. 동맹은 이제 당연히 러시아, 중국이고, 이 반대급 적대 세력에서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우리 혁명 수뇌부를 이제 노리고 있다는 걸 그 영화로 이제 만들어서, 영화는 한 2년간 걸쳐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여주면서 뭘 각인해줬냐면은 주민들에게, 우리도 알다시피 김정은의 그 동영상을 보면은, 동정 영상을 보면은 경호가 엄청 푹 정도로 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북한 자유민주국가도 아니고 북한 같은 폐쇄국가에 저렇게까지 경호를 엄청 세게 한다? 그걸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마두로의 체포, 그 다음엔 그 전에도 계속 그건 역설적으로 김정은이 테러에 대한, 암살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그만큼 자기 경호진을 중강하는 것을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마두로를 보면서 결국은 주민들에게 더 바싹 통제를 하고 자기 경호를 강화하는 명분을 세우는 거죠. 영화 보여주고 그런 걸 하는 거는. 그러면서 또 이제 미사일도 동시에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 흔한 일이지만은, 김정은은 알게 모르게 마두로의 체포를 보고 자극을 좀 받았을 거예요. 대신 이제 김정은 경호는 엄청나게 부쩍 높아졌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30년째 살고 있는데, 처음에 한 30년 전에도 그때는 안기부였죠.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김정은이 주변에 왜 김정은을 김정일이죠. 그때는 제거할 만한 인물이 없는가. 그게 좀 미스터리다 그래요. 저도 연구해봤어요. 한국엔 이제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박정희를 이제 시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국에 김정일가 있었는데 왜 북한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김재규는 세상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당연히 민주국가에서 살았으니까 한국이라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외신 뉴스도 보고 외국 소식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정일의 주변 사람들은, 경호 사람들은 외국 소식을 알까? 모르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러니까 완전히 김재규는 외국을 알고 세상을 알았으니까 저 박정희가 나쁘다 하고서는 방아쇠를 당겼어요. 그런데 김정일 주변이나 김정은 주변의 그 경호원들은 바깥을 모르는 거예요. 바깥을 못 보니까 비교가 안 되고 그 사람이 나쁜 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김정은이 나쁜 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차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옆에서 총진 사람들은 있어요.
그 총진 사람들이 이게 자가 깨어가지고서는 이건 아니네 하고서는 의식이 남바돼가지고서는 이제 그 방아쇠를 당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김정은 주변에는 그럴 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제가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박정희 주변의 경호원들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김정은 주변 사람들은 사람일까? 나는 아니라고 봐요. 동물일 것 같아. 세상을 모르니까. 딱 그것만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세상을 알고 창조성, 자의성이 있는 게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이거 제가 원론적으로 크게 말했고. 그러면은 마두로 체포돼가지고 김정은도 이제 신경이 자극될 것이고 과연 그 주변 사람들은 대체 어떤 혜택을 받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독자분들이 아주 잘해줘봤자 이제 북한에서 잘해주는 거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땐 그렇게 뭐 잘해준 대우는 아닐 것 같아요. 워낙 뭐 남북의 국력 차이가 한 60배 차이 나니까 뭐 우리 북한의 뭐 군수, 도지사 이런 사람들 우리 여기 대한민국의 일반 아마 영세민 수준만 못할 거예요. 아마 생활 수준이. 그들은 이제 뭐 국가에서 주는 그런 명예나 이제 감투 같은 건 있죠. 그런데 제가 비교할 때는 그 사람이 받는 월급을 미화로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은 북한의 뭐 총리 도당 책임비서 도지사지요? 시당 분당 책임비서가 이제 우리말하면 시장 군수인데 이 사람들의 수준이 받는 월급이 미화로 2, 3불도 안 됩니다. 그럼 뭐예요? 아니 우리나라 여기 대한민국에 내가 살아볼까? 여기 휴지 지는 할머니도 그 영세민 그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은 1년에 그저 7, 80만 원 그 지금의 동에서 생계보조비 받더라고요. 이거 비교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나라 경쟁력도 기준으로 다르겠지만은 북한의 그 간부들은 뭐냐면 우리하고 다른 게 그 사람들에게도 자유가 없어요. 똑같이 폐쇄적인 사회에서 똑같은 통제를 받고 똑같은 사상 교육을 받고 산다는 거죠. 김정은의 주변에 경호원들 있지 않습니까? 넥타이 메고 다니는 것들. 그러니까 눈에 딱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대우를 어떻게 해주냐면은 근무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년이면 10년이. 그 기간 지나면은 북한은 보통 이제 10년간 근무하니까, 군복무를 하니까 거기도 보통 10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대하는 동시에 김일성 고급등학교 내지는 김일성 종합대학 갑니다. 이거는 북한 국가의 기초 단체장이 될 수 있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지요. 그 밑에 단계이죠.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를 생각한다면은 김정은의 주변 사람들은 제대해서 우리말하면 시장이나 군수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었구나. 이건 1순위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가는데 그 닉테이 맨 사람들만 있죠. 이 사람들은 군사계급도 최소 소저예요. 영관급이에요. 우리하고 엄청 다르겠죠. 영관급이고 제대하면은 그런 특정대학의 특설반 특별부설반이겠죠. 그런 반을 졸업하고 딱 이제 도지사까지는 아니도 시장 군수 이런 계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디디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특혜죠. 그리고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공급, 물질 공급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후방 공급이라는 말도 하는데 이거는 최상의 대우를 해주죠. 아마 그 명절 때마다 기념일 때마다 뭐 본인들은 물론이고 그 가족까지 직계 가족까지 김정은의 선물을 내려갑니다. 선물이 내려가는데 이건 뭐 일반 사람들에게서는 뭐 꿈도 못 꾸는 그런 혜택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김정은을 보위하는데 방패가 되는 거죠. 성세가 되고 방패가 되는 거죠. 자기 한 목숨 바쳐서 김정은이 한 대 날아오는 적탄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세계 대통령 경호사에 아마 김정은만큼 그렇게 그 특별한 그렇게 아주 철저한 완벽한 경호를 하는 데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정은의 경호부대가 모두 한 10만으로 추산되는데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꾸 의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말이 돼?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청와대 하나만 지키면 되잖아요. 거기 뭐 한 개 몇 개 대대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관저도 그 안에 있고 뭐 관저 바깥에 있다도 거기 무슨 뭐 한 개 대대?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 뭐 있어요? 우리 뭐 지방마다 무슨 대통령 별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북한은 각 도, 8개 도죠. 8개 도에 김정은이 비밀 별장이 다 있습니다. 이게 한 개 별장에 2개, 3개 대대가 지킵니다. 5, 6천 명이 지키죠. 엄청나죠. 메인 별장은 원산에 있어요. 메인 별장은. 이거는 뭐 다른 별장이 한 5배, 6배나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는 뭐 한 개, 몇 개 연대가 지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 지방에서 김정은의 별장 지키던 탈북민들이 많이 여기 왔어요. 제대해가지고서는 이제 뭐, 이렇게 다 이제 최상의 대우를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 병사로 이제 근무했던 분들은 뭐 그래도 제대해서 자기 고향으로 보내는 게
최고의 특혜죠. 왜냐면은 일반 병정이라면은 그것도 없어요. 그냥 모두 북한 말로는 무리배치라고 하죠. 근데 제대 10년간 제대가지고 이번에 간석지 건설장으로 몇만 명 간다 하면 그쪽으로 우르르 가고, 이번에 평양시 주택건설장으로 몇만 명 간다면 그쪽으로 우르르 제대시켜서 군복 베껴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게 북한의 룰이에요. 북한 제대 군인 사회의 풍조예요. 근데 이제 김정은의 경호부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보내고 자기 고향으로 보내고, 거기서 이제 같이 앞에서 말했지만 닉타이 맨 사람들, 딱 김정은을 밀착 경호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그런 특혜를 받고, 김정은의 경호부대가 그래서 전국에 그 비밀 별장 이 사람들 지키는 것까지 다 합해는 10만 명 충분히 넘습니다. 평양에도 전국에 이제 8개 별장이 있다 그랬죠. 8개도에 한 10여 개 별장이 있어요. 평양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그 이상 있지요. 거긴 뭐 김수산 태양궁전, 그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있는 그 궁전, 그 북한에서는 김일성 살아있다 그래요. 김일성 김정일이 살아있다 그래요. 정신적으로 영원히 우리 함께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수령하고 똑같은 그 수준의 이제 경우 그런 걸 해요. 똑같이 김일성 시신 옆에 똑같이. 거기 뭐 그것뿐입니까? 뭐 평양에는 뭐 대표적으로 김정은 간저도 있지만은 대동강 초대소도 있고 뭐 여러 군데 김정일의 그런 비밀 별장들은 많습니다. 심지어 김정은만 전용 이용하는 지하철도 있어요. 그냥 지하철 역사가 있어요. 금수산 기념궁전 지하에 전용 역사가 있을 정도니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북한 김정은에 지키는 10만 명의 경호부대가 있는 이상 트럼프가 마두로를 체포하듯이 못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마두로하고는 달라요. 마두로 경호원들은 국상 100여 명이었어요. 아니 100여 명하고 수만 명하고 비교가 돼요? 만약에 김정은이는 자기 결심에 따라서 그 10만 명을 자기를 에워쌀 수 있잖아요. 이러면 이러는 거 아니에요. 평양 결집시키고 자기를 에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마두로 지킨 100여 명의 경호원하고 김정은을 지키는 10만 명의 경호원하고 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숫자에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두로는 보니까 마두로 경호원들은 이제 쿠바 사람들도 있었고 베네수엘라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섞여 있었는데 김정은의 경우는 그거 아니잖아요. 100% 북한 주민들이고, 거기도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사상 정신 교육이 일반 사람들에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진짜 자폭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받았으니까, 교육을 받았으니까. 아마 트럼프 경호원들한테 자폭교육 줬을까? 안 준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 비교가 안 돼요, 그거는. 정신교육은 전 세계에서 북한을 따를 나라는 없어요. 5살, 6살 내가 받았잖아요. 6살, 7살 때부터 김일성 충성, 이게 총폭탄 됐잖아요. 이런 정신교육을 받는데 그 경호원들이 어죽이나 하겠어요? 트럼프는 마두로를 김정은처럼 못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리고 또 이번에 그 간망해보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마두로 체포해보고 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만약 김정은에게 트럼프가 저런 잣대를 들이댄다면은 어떨까? 그래도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마두로하고 김정은은 다르다. 핵이 있잖아요. 마두로에게 뭐 있어? 무슨 핵이 있어요? 휴지조각 같은 돈밖에 없는데, 거기는 마두로 원이 있는데, 그거 정치가 잘못돼서 그 나라는 그렇게 세계 최고의 부유를 깔고도, 그렇잖아요. 그 웅덩이에 깔고 앉아서도, 그 석유를 깔고 앉아서도 고지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정치가 잘못된 거예요. 사회주의 정책을 계속 한 거 아니에요, 마두로가. 그러니 김정은은 뭐 80년 사회주의 정책에, 그건 뭐 사회주의도 아니지만 어쨌든 독재 정책이죠. 독재 정책을 했지만은 핵이 있잖아요. 트럼프 마두로하고 다른 게, 그 핵 뒤에 핵을 만들어준 거는 당연히 러시아라고 보고, 저는 북한을 지탱해주는 경제적인 그런 버팀은 중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김정은을 마두로 같이는 못할 거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26년에 김정은은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김정은은 올해는 경제적으로는 어쨌든 뭐 9차 당대가 이제 1월에서 2월 뭐 열릴 거로 하고, 경제 병진 같은 활동은 계속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거는 넣지 않을 것 같아요. 핵 개발, 그리고 핵 잠수함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그거는 뭐 작년에 공표했어요. 작년에 공표했고 올해 안에 이제 핵 잠수함 완성하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9,000톤급인가?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참, 북한이 북한 주민들이 밥 먹고 사는 나라, 이거 실정에서라면 그것 조금 이해하겠는데, 주민들은 지금 죽을 먹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북한 주민은. 그거는 뭐, 탈북민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먹고 있다, 지금. 그거 다른 거 뭐, 경제 지표에 뭐, 이거는 뭐, 뻥도 칠 수 있고, 북한은 조작의 뭐, 명수니까 뭐, 아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실제 가장 정확한 증언은 탈북민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탈북민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증언은 탈북민의 증언이 가장 정확하다. 거기서 살됐으니까 내가 탈북민들에게
내가 난 30년 됐지만 지금 오는 친구들에게도 물어보는 게 배급 주냐, 월급 주냐, 돈 주냐 이것만 물어봐요. 그러면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심하다는 거죠. 주민들에게 노동의 대가나 식량이나 이런 건 공급 안 하고 김정은이가 이거 이상하게 저것만 만드니까 저는 비판하는 겁니다. 김정은이를. 최고 지도자면은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도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권을 방치하고 오로지 자기 생존권만 지키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그래서 러시아 파병 16,000명 파병하고 수천 명이 죽었는데 그 대가로 김정은이가 받은 거는 군사적인 장비밖에 없어요. 뭐 경제적인 지원을 못 받았어요. 군사적 장비를 제가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평양시 반항공 관련 장비 그런 것만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김정은이는 자기 목숨이 중요하지 2천만이 굶어 죽든 말든 이건 뭐 독재자는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왜냐면은 우리는 국민이 한 사람이 굶어 죽으면은 국민이 일어나서 대통령이 바뀔 수 있지만 북한은 국민이 1,000만 명 죽어도 이름 못 나는 나라예요. 북한 주민이 몇백만이 죽어도 아니 뭐 권한행군 시기 몇백만 죽었잖아요. 실제 일어났어요? 못 일어나잖아요. 그 차이에 민주국가하고 사회주의 국가는 차이는 북한하고 남한의 차이는 그거예요. 김정은이는 2026년 올해부터 더더욱 자기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군사적 물건을 만드는데 핵가 그리고 핵잠수함, 미사일 이런 걸 만드는데 자기 전념을 다 할 거예요. 그것만이 자기 지켜준다고 보거든요. 이걸 마들어 보면서 자기는 김정은이는 선찍도 하지만 한편은 배짱 든든할 거예요. 핵이 있잖아요. 이거 핵을 저게 뭐야 김정은이 미국에 그 모르죠. 미국에 쏠 수도 있고 근데 제일 쏘기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한국이에요. 옆구리에 있잖아요. 미국은 저 앞에 있고 옆에다 툭 터치들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판사판 같이 죽자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김정은이가 미국 때문에 계속 불나 있는데 결국은 화풀이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이때 살다 보면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옆에서 괜히 애매한 사람한테 화풀이 하는 거 있잖아요. 불특정 다수의 그런 범죄가 왜 일어납니까? 애매한 사람에게 막 그 화풀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에요. 김정은이도 핵 갖고 있으면서도 미국까지 저거 하려면은 뭐 종교하든 기술 쪽이든 돈 재정 쪽이든 엄청나게 드는데 그거 다 터치하고서는 가장 쉬운 게 옆에 있어요. 옆에 그냥 탁 쳐버리도 되는 거예요. 이 서울이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북한 핵 앞에서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뒤에서 이제 러시아 푸틴하고 시진핑이 아주 잘 보호해 주는데 이게 우리로서는 진짜 골치 아프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방치할 수 없는 두 국가니까 러시아도 중국도 국가니까 김정은은 아마 2026년 변함없이 자기 생존권을 위해서 그 엄청난 돈을 국방에 투자할 거예요. 그리고 그 조금 나머지 가지고 거기 쓴 나머지 가지고 뭐 주택도 짓고 뭐 지방 공장도 짓고 그러는 거예요. 뭐 지방 공장 무슨 뭐 우리 한국의 개인 사업장 뭐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개인 기업도 뭐 몇백 명 되는 기업들 많잖아요. 그밖에 안 될 거예요. 어쨌든 김정은은 자기 거기에서 올인할 거예요. 68년 평양 태생이고 서울에서 지금 산지 29년 됐습니다. 평양에서 28년 살았고 서울에서 29년째 살고 있네요. 97년에 와가지고 2000년부터 지금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첫 책을 낸 것이 평양으로 다시 갈까라는 그런 좀 다소 좀 도발적이고 쇼킹한 제목을 달고 이제 에세이를 냈죠. 2005년 5월달인가 첫 책을 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5년이 홀수년이잖아요. 홀수년마다 지금까지 계속 책을 내고 있어요. 2007년, 9년, 11년, 13년 이렇게 해서 지금 2026년 됐네요. 작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건 장편소설 째포고 째포는 제일동포의 줄임말. 북한에서 쓰이는 북한에서 제일 북성인 우리가 말할 때는 제일 북성인들 지칭해서 부르는 운어? 뭐 그렇게 어쨌든 좀 비속어? 이런 호칭이에요. 째포. 뭐 사실 일본에서 우리 조선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일본말로 조센징이잖아요. 근데 해서 번역하면 조선인인데 그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냥 조선인이라는 건데 듣기에 따라 우리가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째포도 북한에서 듣기에 따라 기분이 나쁘지만은 그냥 원래 풀이하면은 제일동포의 줄임말로 제포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다. 어쨌든 북한에서 제일동포를 지칭하는 하나의 운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이제 1959년부터 84년까지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지만은 우리 정말 9만 3천여 명, 약 10만 명에 달하는 제일 북성인들이, 제일 동포들이, 제일 한인들이 저청년에 친북
한인단체죠. 일본에 있는 한인단체, 친북단체죠. 이 단체에 호황된 북조선 인민의 지상낙원이라는 호황된 선전에 이제 속아 넘어간 이제 약 10만 명의 제일 동포들의 비운의 삶을 여기다가 좀 리얼하게 그렸습니다. 소설 배경은 이제 배경 장소는 이제 일본 도쿄 그리고 평양과 총진 이렇게 크게 3개 도시를 이제 함흥까지 4개 도시를 이렇게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때 일어난 얘기 있었던 일을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평양에서 벌어진 일, 평양에서 또 도쿄에서 벌어진 일, 함흥과 총진에서 생겨났던 제일동포들의 비율의 그런 삶을 좀 이렇게 리얼하게 집필한 소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그 작가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사 개건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탈북민들을 지금까지 한 200여 명 인터뷰했고 남한 사람들을 한 100여 명 인터뷰했어요. 총 300여 명의 인터뷰했고 그 속에서 이제 제일동포 자녀들을 한 서너 명 인터뷰했던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제가 영감을 착상해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되었고 다음 책은 아무래도 또 우리 탈북민과 관련한 그런 책을 쓰고 싶은 충동이 계속 있고 그래서 탈북 역사는 정말 말 그대로 분단의 역사이고 뭐 이게 곧 통일의 역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북한의 실상을 겉에 있는 좋은 얘기가 아니고 북한의 실상, 실지, 좋든 나쁘든 실지 있는 얘기를 증언해 줄 사람은 탈북민밖에 없거든요.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뭐 학자, 연구가들이 그냥 책상에서 하는 거 가지고 북한에 대변할 수는 없잖아요. 연구는 할 수 있어도. 우리 살았던 사람들의 체험과 증언은 이건 소중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뭐 꼭 저뿐이 아니고 여러 탈북민들이 쓰는 이제 뭐 자서전이나 또 뭐 에세이든 또 이런 소설이든 탈북민들이 고귀한 경험을 토대로서 나오는 이런 저서들은 정말 통일 역사에 가장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지금 20년째 애착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작가 기자 활동을 합쳐서 거진 20년째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일에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